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뿌리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고급 기술들을 일컫는 산업인데요. 관련 업체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익신산단 전체 면적 54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60% 정도를 뿌리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한 건 지난 2016년. 이 단지는 그동안 열처리와 용접 등 특화 업종 입주로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현재 익신산단 뿌리산업 특화 단지에 입주해 있는 관련 업체는 10여 곳. 뿌리산업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지역 경제와도 맞물려 각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입주업체들은 관내에 특화 전문 처리 시설이 없어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제품에 필요한 열처리 등을 위해 광주와 경남까지 제품을 실어 나르면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조 속에 추진되는 지원시설 개관은 업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공 공정들이 지역 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라든지 그리고 가공 시간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시비를 포함해 9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기존 지원센터와 함께 상호작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뿌리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변수가 상존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대기업 의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유통 경로 다변화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뒷받침도 지원센터와 지자체가 껴안고 갈 과제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뿌리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제품 고도화에 이제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양성도 시급합니다. 기술자와 운영자 등 고급 인력 공급이 뿌리 산업의 근간인 만큼 지역 내 꾸준한 협력 활동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과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이 같이 상주를 해야 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학년 융합을 통해서 고급 인력을 반드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뿌리산업 지원센터. 시설 활용을 위한 홍보 못지않게 업체들이 지역에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일부 발암성 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환경부가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면서 39개 사업장에서 발암성 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이 누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업장 39곳 가운데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 화치공장과 VCM 공장, 금호석유화학 고무 1공장과 2공장, 롯데첨단소재, 한화케미칼 1공장, 여천NCC 2공장 등 모두 7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들의 무책임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과 연안 정화의 날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협업 사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양 쓰레기 제로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고흥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자정 결의 대회를 갖고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여수, 순천, 광양시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 태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이터 저널리스트에게 여수, 순천, 광양시의 정보 공개 체계를 살펴본 느낌을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음식점이 실속 있는 맛집이 아닐까. 한국경제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이런 생각에 착안해
전국 각지의 이른바 공무원 맛집을 찾아보는 세금 미식회 기획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을 가장 많이 갔다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한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확한 항목으로 기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고 또 분석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 과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지로 떠오른 여수와 순천시. 김 팀장은 그러나 이 지역 공개 정보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의 공무원들은 식당뿐만 아니라 세금 사용처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비를 확보한 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이거든요. 지난 9년간 업무 추진비로 쓴 내역의 항목 건수가 10,000건이 넘습니다. 10,0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단 한 곳도 업무 추진비,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쓰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공개 대상 정보들도 대부분 복잡한 경로 속에 감춰져 전문가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여수시청 홈페이지 상단에 열린 혁신 정보 공개라고 있습니다. 마치 여수시가 대단히 많은 정보를 혁신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좌측에 대단히 많은 공공 데이터, 정책 실명제 같은 메뉴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업무 추진비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전 정보 공개인 이 그 업무 추진비 내역을 숨겨놨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여전히 행정정보의 상당수가 시민들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현실. 법제화 20년을 넘긴 정보공개 제도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법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20년 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법을, 이런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고요. 시민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많은 국민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가 출자에 만든 전남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전임 상근직인 전현직 사무국장들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남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공동 설립한 전남 영상위원회. 지난 15년 동안 제작자 김모 씨가 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아왔는데, 지난달 말 전남 영상위원회 산하기관인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백모 씨가 면접을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사무국장이었던 김모 씨가 정식 면접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접 과정에 참여했고, 면접 당일 저녁 면접위원들과 가진 술자리에 지원자인 백 씨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혹시 사무국장도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같이 안 있었고요. 예. 사실 2차 자리에 술자리에서 사무국장님이 동석하신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기억하는 바로는 시작하는 자리는 없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봤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겠죠. 한 영상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면접위원으로부터 백 씨를 합격시키려고 판을 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직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인 김모 씨와 신임 사무국장 백모 씨의 친분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 사무국장 김모 씨는 재직 당시 광양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영상위원회 업무로 만나는 손님들을 자신의 술집으로 데리고 와 업무 추진비로 식비를 수차례 결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사업의 회계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 사무국장 김모 씨는 개인 사무에 직원들도 수시로 동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 축제 행사에서
순천시와 수의 계약을 맺어 DJ로 근무했는데 보조 직원이 필요하자 전남 영상위원회 직원 중 한 명을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개인 술집을 개업할 당시에는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청소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사무국장 백 씨 역시 현재 개인 사업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전임 상근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관련 의혹들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이 총장의 조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서정원 총장이 자신의 조카인 것을 알면서도 면접위원을 회피하지 않고 가점을 줘 채용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실이 관련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학교 법인의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흥지역 조생종 양파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은 오히려 풍작이 걱정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 조생종 양파 재배단지입니다. 고흥 조생종 양파를 수확해 20kg 망에 옮겨 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올해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 양파의 생육시기 냉해가 없어 작황도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흥군관 내 양파 재배 면적은 모두 532헥타르. 올해 예상 생산량만 모두 2만 6천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수확은 작년보다 한 30% 정도는 우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재배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애써 재배해 수확한 양파를 제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이 같은 고흥산 조생종 양파 가격은 20kg 한 묶음에 12,000에서 1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생종 양파 출하가 본격화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3일 정도 2,000원, 10,000원 미만까지 가다가 다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제 이번 비가 그치면 해남이나 무안당지 같은 조생 지역에서 동시 출하가 되면은 20kg 기준 아마 12,000원 정도 거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흥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조생종 양파가 그 어느 때보다 풍작을 이루고도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봄꽃 축제가 한창인 요즘 남도의 들녘은 어디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벼 대신 심은 유채밭이 장관을 이루고 해남에서는 대규모 보리밭의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이용해 주민들이 힘을 합쳐 축제를 준비하는 현장을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출산 천왕봉 아래 들녘이 온통 노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황금 이불을 편 듯 가까이 다가가면 벌과 나비가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 같은 향기가 가득합니다. 25헥타르에 달하는 유채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다. 월출산의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과 노란 유채꽃을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암농협이 휴경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사업으로 시작한 유채밭은 농가에는 경관보조금이라는 또 다른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을 책임지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지역사회 공헌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붉은 황토가 끝없이 펼쳐진 땅끝 해남 들녘. 바람이 지나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보리가 녹색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남군 황산면 연오리의 보리밭은 모두 20여만 평에 달합니다. 이 드넓은 보리밭에서 주민들이 손수 만드는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열립니다. 배추 수확이 끝난 뒤 부지런히 보리를 파종하고 정성을 들여 가꾼 경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농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근데 이 멋있는 것을 우리만 보고 있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보리에 관한 이렇게 축제를 한번 해보자. 유채와 보리, 경관과 자연을 가꾼 정성에 주민들의 협력이 더해져 지역 축제가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달 초 저온 현상으로 도내 주요 과수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도내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순천과 광양 등 10개 시군의 지역이 1,160여 헥타르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와 매실, 참다래 등 10개 작물의 꽃눈이 말라 죽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피해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중으로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4월 복숭아 등 6개 품목 19,700여 헥타르에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해 복구 비용으로 312억 9천여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폐쇄 논란이 일었던 한국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가 현행대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여수와 창원 등 전국 4곳의 지점과 출장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의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치유의 숲 부지 55헥타르에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관내 산림자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박물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출장 향후 1,600여 명이 오는 주말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합니다. 오는 27일 순천 낭만 기차 여행이란 주제로 재경 순천 향후 회원 1,600여 명이 고향인 순천을 방문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아랫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앞서 순천시는 순천 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청계광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유치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순사건 시민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유족회가 제3의 용어를 사용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측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여수시 측에는 이를 전제로 제의 요구를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지역 내 모든 시민사회와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 명칭을 만들어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법 제정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니어서요. 오늘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점점 더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오는 지역도 강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만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전 쪽에는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만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수도권 지방은 오후가 돼서야 공기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